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요즘 초봄과 같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처럼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사연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설 연휴에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무명의 신인이 식사를 대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제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의 안중우 경장과 윤현석 순경이요. 춘천의 추모공원 일대에서 눈발이 내리는 날씨에 교통정리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성모객들이 줄어들 때쯤 인근 식당을 찾은 두 경관은요, 급하게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식당 주인이 와서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찰관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다른 손님이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경찰 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무명의 시민은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식당 밖으로 나갔고, 두 경관은 결국 그 시민에게 목례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시민분의 따뜻한 온정을 받은 경찰관들은 덕분에 더욱 힘을 내서 근무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이 훈훈한 소식을 들으니까요, 우리 마음에도 벌써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달 8일까지 선거법 위반 6건에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고발 사건 1건, 경고 3건, 준수 촉구 2건입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4월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주 동부 복합체육센터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 휴관합니다. 휴관 대상은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공연장입니다. 다만 대체 공공시설이 없는 스쿼시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축소 운영합니다. 임시 휴관에 따른 강습과 자유수영 회원권은 1개월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네요. 봄철 국립공원 생태환경 보호와 산불 방지를 위해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구간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마등령에서 한계령 구간 등 설악산 국립공원 탐방로 14개 구간과 오대산 7개 구간, 태백산 13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은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환골 삼거리에서 영원산성 삼거리 구간이 출입 통제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4분 막 지났습니다. 원주 종합체육관이 건설된 이후에 활용성이 떨어진 치악체육관이 오는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악체육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원주시청 체육과의 박상중 체육시설 팀장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치악체육관이 오는 4월에 설계를 마치고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먼저 구체적인 사업 진행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원주시청 체육시설 팀장 박상중입니다. 그럼 원주시 치악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장기 노후화된 치악체육관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내부의 노후 조명을 재설치하는 것은 물론 방수 및 외장 보수를 하여 치악체육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치약체육관은 각종 문화예술, 체육 행사를 비롯하여 원주시 자체 행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쾌적하고 편의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약체육관 옆에 이제 종합체육관이 들어섰잖아요. 네네. 지금 종합체육관은 원주 대비 프로미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근처에 농구장이 또 있고 댄싱 공연장, 또 치약예술관, 또 원주 국민체육센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주 체육관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상설 공연장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약체육관은 그전에는 어떤 경기가 주로 열렸었나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러니까 종합체육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거기서 이제 원주 TV 프로미 홈 경기가 열렸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종합체육관이 생기기 전에는 네. 동부 프로미 농구 그 경기를 치약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치약체육관에서 했었군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가요? 네. 치약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9천만 원으로 구조 안정성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따른 총 설계 용역비 9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설 공사비 18억으로 올해까지 사업을 좀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설계 용역비가 9천만 원, 시설 공사비가 18억 원. 네. 치약체육관이 건립된 지 오래됐죠? 네네, 맞습니다. 몇 년 정도 됐나요? 한 4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40년이 넘었군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건물 상태는 현재 안전한가요? 어떤가요? 네, 치약체육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치약체육관의 구조 안정성 확보 여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해 그 치약체육관 구조 검토 용역을 통해서 구조적인 안전 여부를 실시하고요. 지금은 구조적인 안전이 확보된 수치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시적인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잘 마무리해서 시민분들이 이용하기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 구조는 현재 안전하다는 이야기군요. 네, 지금은 이제 구조 검토를 좀 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조적인 보완을 좀 해서 뭐 조명실이라든가 좀 리모델링 사업을 좀 추가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 중에 조명 장치 설치에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약체육관이 한 40년이 넘은 체육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실내 경기뿐만 아니고 문화 공연 그리고 이제 방송 촬영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 촬영까지 아우를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된 체육관으로 이제 만들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면서 조명 시설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촬영이라는 게 중계 방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역체육관에서 열리는 경기를 이제 중계 방송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리모델링이 이게 완료가 되면 종합격투기 MMA 경기도 치러진다고요? 네네. 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관 뭐 전용 경기장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치약체육관이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종합 경기를 이제 홍보를 하면서 또 종합 격투기 경기죠? 종합 격투기 경기. 네. 종합 격투기 경기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다 홍보와 또 관람객 유치를 좀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M&A 스포츠 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아직 미정인데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에 개최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로드 FC 글로벌 토너먼트
8강이라든가 4강, 결승 경기까지 프로대회 및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치학체육관에서 이 종합격투기 경기가 열리지 않았었나요? 네네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8강 토너먼트 경기부터 8강, 4강 결승까지 프로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군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 종합격투기를 제외한 다른 문화 행사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가요?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다른 문화행사도 같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일단 원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뭐 각종 자원봉사 한마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 심지어는 전국 바둑 대축제, 배드민턴 대회 등 이런 것은 물론이고요. 어린이 운동회까지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대관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네. 치학체육관에서 다른 문화 행사들도 이제 함께 열리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앞으로 올해 어떤 문화 행사들이 치학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2024년도 올해 8월에는 2024 원주 치학배 전국 농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또 전국 생활체육 남녀대회, 그다음에 9월에는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 그다음에 아동축제 한마당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전국 치학대, 전국 오픈 탁구대회, 청소년 꿈이룸 경연대회, 2024 원주시 자원봉사 한마당이 계획되어 있고요. 11월에는 2024 원주시 배드민턴 동호인 한마당 축제, 또 제29회 원주시 교육장 배 학교 스포츠클럽 태권도 대회가 있고요. 또한 송가인 콘서트가 체육체육관에서 대관 신청되어 있습니다. 송가인 콘서트까지요? 네네. 맞습니다. 치학체육관에서 격투기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 그리고 대중음악 콘서트까지 열리게 되는군요. 시간이 좀 남아서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 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의 체육시설. 제가 아까 오늘의 뉴스에서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 리모델링 한다는 소식을 잠시 전해드렸는데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는 이게 혁신도시에 있는 체육센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동부 복합센터가 이제 혁신도시에 있고요. 네. 이제 서부 쪽이라 해서 이제 기업도시 쪽에 지금 이제 공사를 또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도시에도 복합체육센터를 현재 짓고 있는 거군요. 공사 네네.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는 지은 지가 얼마가 됐는데 벌써 리모델링을 하나요? 동부 복합센터가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기존의 그 조명이라든가 CCTV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추가로 네네. 조명이나 CCTV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는 아까 제가 수영장도 있고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스쿼시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혁신도시 쪽에 동부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었고요. 네. 좀 잘 아시다시피 수영의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잘 되어 있군요. 네네. 생활체육에서 수영장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잘 되어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쿼시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예제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구 기업도시 쪽에도 복합체육센터를 현재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가요? 요거는 지금 접하기가 거의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늦어도 내년 6월달 중에는 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도 수영장이나 이런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나요? 네, 맞습니다. 25m 레인으로 해서 생활체육
수영으로서 면모를 좀 갖추고자 합니다. 네, 원주 시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체육관에서 운동 경기 좀 많이 하셔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체육과의 박상중 체육시설 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원주시가요, 올해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 등 300대를 설치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시에서 설치하는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 등, 이건 어떤 보안 등인가요? 네,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이란 보안등 기구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CCTV처럼 촬영을 하되 실시간 감시가 아닌 등기구 내에 있는 저장 장치에 영상 저장이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은 CCTV에 비해 설치 비용이 경제적이라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원주시는 사람들 왕래가 적은 골목이나 읍면 지역에 방범 블랙박스를 설치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00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도로관리과 황하철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고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중이므로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만 단점은 설치 비용이 대당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보안 등은 대당 설치 비용이 200만 원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사람들 왕래가 적은 골목이나 읍면 지역에 방범 블랙박스 보안 등을 설치하여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폭행 및 성범죄가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시민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민분들이 신청하신다고 모두 실제 설치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네,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 등 작년에 136대가 설치가 됐고 올해는 30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런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설치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목이 많고 또 어두운 곳이 많은 원도심이나 CCTV가 많지 않은 읍면 지역에 설치가 더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외에도 경찰에서 설치를 원하는 곳,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 유흥가 등 현장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원주시에서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 등 설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평소 밤길이나 외진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곳이면 어디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직원 안내에 따라 설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후에 실제 현장 조사를 하고 신청 장소 중에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위주로 설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올해 7월까지 설치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300대 설치가 완료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도로관리과 황하철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블랙박스 보안 등 설치로 인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 그리고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읍면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실종되는 사건도 가끔 발생하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범 블랙박스 보안 등 사업과 별개로 현재 도로관리과 조명팀에서 더 밝은 원주시를 위해 조도 개선 사업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후 올해도 단계동, 단구동, 명륜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태장 2동, 행우동의
보안등들을 최신 LED 등기구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밝은 원주시를 조성해서 원주 시민분들이 더 안전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네. 시민들에게 또 더 안전한 밤길이 조성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블랙박스 보안등 외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도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단계동, 당구동, 명륜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태장2동, 행구동의 보안등이 최신 LED 등기구로 교체될 예정인데요. 이로써 더 밝은 원주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와 조도 개선 사업으로 안전하고 더 밝은 원주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하고 더 밝은 원주시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요. 오는 23일까지 도내 창업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을 위해서 2024 G 스타트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을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팀 김효석 팀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4 G 스타트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네, G 스타트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저희 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도내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도내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에서 7년 미만 창업 기업을 예비, 초기, 도약,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비, 초기, 도약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창업 기업가들을 창업자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는 54개 기업을 발굴해서 보육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누적 매출도 148억 원, 투자 유치 18억 원의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신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인가요? 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모집 규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에서 1년 미만 창업자의 경우 30명 모집에서 20명 모집으로 선정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네. 1년에서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는 15명, 3년에서 7년 미만 도약기 창업자는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기 도약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예비 분야는 공고일 기준 만 45세 이하 청년분들만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창업자 그리고 도약기 창업자 네. 그리고 맨 처음 이제 예비 창업자인 거죠.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도약기 창업자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신데 작년에는 주로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나요? 네, 앱 또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ICT 분야와 그 도내 특화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창업 기업들이 선정되었으며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창업 교육, 성장 단계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전문가가 이 멘토링도 해주고 창업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성장 단계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 선정 대상 기업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네, 우선 시장에 꼭 필요한 아이템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개발된 아이템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 개발을 위한 창업자 본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자 본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 사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선발을 한다는 이야기군요. 자,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까 뭐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전문가 멘토링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업에 선정되시면 일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예비 분야는 최대 4천만 원, 초기 분야는 최대 4,500만 원, 도약 분야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한 관련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해드리고 투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매출 확대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초기, 도약,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열리나요? 네,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소개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센터 본원이 위치하고 있는 춘천 한림대학교 도원 글로벌 스쿨로 오후 2시 전까지 오시면 됩니다. 참여 대상은 본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도내 창업자분들이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 도원 글로벌 스쿨로 가시면은 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예비해서 7년 미만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7년 미만 창업자이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팀 김효석 팀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